안녕, 서윤아. 다시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페이지는 숙제였고, 숙제 잘 했습니까? 잘했으리라 믿습니다. 19페이지는 숙제였고, 오늘은 20페이지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 봅시다. 잘 틀리는 문제. 잘 틀리는 문제, 서윤이는 잘 안 틀리는 문제 봅시다. 유형 1번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하시오. 자, 돼 있습니다. 자, 잘 살펴봅니다. 3분의 7 나누기 5는 3분의 7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곱하기 기역분의 1 나누기 5는 곱하기 분자분모 바꿔서 이거 역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것은 5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줍시다. 자, 두 번째씩 보겠습니다. 3과 2분의 1 나누기 8은 2분의 니은 곱하기 8분의 1 나누기 8이 곱하기 8분의 1로 바뀌었고 요 3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거는 3 곱하기 2하고 1 더한 모양 7이 되겠습니다. 7. 자, 기역값 5, 니은값 7,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2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서윤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요? 지금 빨리 동영상을 중지를 하고 밑에 1번하고 1-1번하고 1-2번을 풀어봅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풀었습니까? 자,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 풀이법하고 서윤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합시다. 1-1번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하시오. 똑같은 유형입니다. 첫 번째식 12분의 11 나누기 7은 12분의 11 똑같고 곱하기로 고쳤고 기역분의 1이니까 기역에 들어갈 수는 7입니다. 두 번째식 2와 9분의 1 나누기 4 이거는 9분의 니은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바뀌었고 2와 9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서 썼다. 자, 그래서 니은은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이니까 2 곱하기 9 더하기 1 계산하면 19 7 더하기 19니까 26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자, 빠르게 1-2번 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모양. 첫 번째 식은 똑같습니다. 5분의 3 나누기 9는 5분의 3 곱하기 9분의 1. 그래서 기역은 9고. 두 번째 식은 1과 7분의 5 나누기 8은 7분의 니은 곱하기 디귿분의 1. 디귿 값은 8이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니은 값은 여기다가 계산해 봅시다. 니은 값은 1과 7분의 5를 대분수로 고친 거니까, 대분수 아니죠. 가분수로 고친 거니까 1 곱하기 7 더하기 5 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12 더하기 8 계산이 안 되는데 9에다 8 더하면 17이니까 17 더하기 12 해서 29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자, 유형 2번 항상 똑같은 순서로 공부합니다.
유형 2번의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풀고 밑에 있는 2-1번, 2-2번, 2-3번은 동영상을 세우고 서윤이가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크기 문제니까 우변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변 이쪽에다 계산해 봅시다. 1과 3분의 2 나누기 3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5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3분의 1입니다. 계산하시면 9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9분의 5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9분의 네모하고 9분의 5하고 9분의 5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4개가 답이 됩니다. 자, 밑에 2-1번부터 시작!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푸는 거 한번 서윤이가 푼 거랑 비교해 봅니다. 2-1번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우변 오른쪽에 1과 4분의 3 나누기 2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7 곱하기로 고치면 2분의 1 8분의 7 나옵니다. 8분의 7 8분의 7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8분의 7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5, 6까지 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거 쭉 이어서 풀어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 봅니다. 1과 5분의 1 나누기 4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6 곱하기로 고치고 4분의 1 자,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왼쪽 식에 분모가 20이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분모 20 그러니까 약분하지 말고 그냥 5 곱하기 4 하면 20되니까 20분의 6으로 써봅시다. 20분의 6 그래야지 답을 찾기 쉬우니까.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5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정확히 놓치지 않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지우고 조금 올려서 2-3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끼구둥한데? 고개를 조금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수. 문제 안 읽고 그냥 위에 푼 것처럼 모두 구해서 모두 답 쓰면 안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까? 3과 2분의 1 나누기 5 가분수로 고치고 2분의 7 곱하기로 고치고 5분의 1 자, 계산하면 10분의 7 나옵니다. 여기 10분의 7이고 10분의 7보다 커야 되는데 10분의 7보다 큰 수인데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제일 작아야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8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부터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 가장 작은 수는 8입니다. 8. 자,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공부 어떻게 할 거냐면 3-1번을 내가 풀면 자동적으로 영상을 세우고 먼저 풀어보시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의 4를 곱하였더니 5분의 7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자,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항상 우리가 이 어떤 수는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수는 항상 네모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어떤 수의 4를 곱하였더니 5분의 7이 되었습니다. 까지를 수식으로 바꿔봅시다. 수식으로. 이렇게 어떤 수의 4를 곱하였더니 5분의 7이 되었다. 이렇게 문장을 수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그리고 요 식을 보고 네모를 계산해 봅시다. 네모는 5분의 7을 4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5분의 7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쓰면 20분의 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0분의 7. 자, 이렇게 해보기로 합시다. 자, 밑에 거 합시다. 잘 하셨습니까? 자, 3-1번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어떤 수의 2를 곱하였더니 2분의 7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수는 네모 그리고 요 문장을 수식으로 바꿉니다. 어떤 수에 2를 곱했더니 2분의 7이 되었다. 네모는 2분의 7 나누기 2다. 그러니까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계산하면 4분의 7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쭉 올려서 해봅시다. 쭉 올려서 3-2번 어떤 수에 5를 곱하였더니 8분의 3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여기다 합시다. 어떤 수에 5를 곱하였더니 3분의 8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3분의 8 나누기 5입니다. 3분의 8 곱하기 5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분의 8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4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4를 곱하였더니 1과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 2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어떤 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에 4를 곱했더니 1과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먼저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네모는 1과 4분의 3 나누기 4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분수로 고치고 곱하기로 고치고 분수 계산하면 16분의 7이 됩니다. 자, 어떤 수를 구했습니다. 답을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 계산한 값. 요게 이제 첫 번째 할 일, 요게 두 번째 할 일, 바르게 계산한 값. 바르게 계산하는 거는 이 어떤 수에 16분의 7에 4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통분하면 됩니다. 16분의 7 더하기 16분의 얼마지? 16분의 16에다가 4를 곱해야 되는데 4, 6, 24 1사는 4, 64 계산하면 16분의 71입니다. 16분의 71 약분 안 되고 대분수로 고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71 나누기 16 4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미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게 선생님이 중학생 계산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서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여기서 바로 4와 16분의 7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분수로 계산한 거는 약간 실수했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답을 4와 16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자, 올려서 네 번째 유형 공부해 보겠습니다. 책 봅니다. 수카드 2, 3을 써서 네모에 한 장씩 놓아 분수의 나눗셈식을 만들 때 가장 큰 몫을 구하시오. 중요한 말은 가장 큰 몫이 가장 크려면 작은 수로 나눠야 됩니다. 작은 수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가 2가 되고 앞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옆에다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7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을 바로 적겠습니다. 14분의 3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윤이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셨습니까? 계산하시고 다시 플레이 누르셔야 됩니다. (4-1번) 수카드 4, 5를 네모에 한 장씩 놓아 분수의 나눗셈식을 만들 때 가장 큰 몫을 구하시오. 4번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가장 큰 몫이 나오려면 여기는 작은 수여야 됩니다. 작은 수. 여기다 작은 수를 써야 되고 여기다가는 큰 수를 넣으면 됩니다. 큰 수. 그러면 가장 큰 몫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됩니다. 9분의 5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하고 36분의 5로 답하면 됩니다. 자, 4-2번 수카드를 3, 4, 7을 네모에 한 장씩 놓아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여기는 진분수, 여기는 진분수, 그리고 뒤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식을 만들 때 가장 큰 몫을 구하시오. 자, 똑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수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가장 작은 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 3이 들어오고 여기 3이 들어오고 여기에 진분수니까 7분의
4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7분의 4. 아이고, 요거를 앞으로 지워서 여기 3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7분의 4 아이고, 나누기 아니고 요거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1분의 4 이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여기, 자, 여기입니다. 여기. 서술형 문제 해결하기.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서술형 문제 해결하기. 자, 같이 봅시다. 좀 키워서. 요 서술형 문제도 방향은 다르지만 푸는 요령,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1번은 내가 풀고 2번은 서윤이가 먼저 풀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선생님 풀이와 비교해서 보는 순서로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케이크 4개를 7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은 케이크는 케이크 하나의 몇 분의 몇인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케이크 4개를 7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이 먹는 케이크는 4 나누기 7이니까 4 나누기 7이 되고 요 4 나누기 7을 분수로 고치면 7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은 케이크는 케이크 하나의 7분의 4가 됩니다. 답은 7분의 4.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1-1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나왔습니까? 한번 저의 풀이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5통을 8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은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한 통의 몇 분의 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래서 5통을 8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었을 때 한 사람이 먹은 양은 5 나누기 8로 계산됩니다. 분수로 고치면 8분의 5가 되니까 한 통의 8분의 5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풀이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내려서 1-2번 문제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자세히 읽어봅시다. 철사 5분의 4m를 모두 사용하여 크기가 똑같은 정삼각형 모양을 3개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정삼각형 3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알아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정삼각형 3개를 만들었으니까
5분의 4를 3으로 나누면 여기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간 철사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5분의 4 하나를 만드는데 15분의 4m만큼 철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끝이 아니라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다시 15분의 4를 3으로 나눠주면 변이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1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15에다 3 곱하면 45니까 45분의 4 45분의 4m가 답이 됩니다. 자, 2-1번 해봅니다. 2-1번. 자, 했습니까? 답 나왔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철사 4분의 3m를 모두 사용하여 크기가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첫 번째 할 일은 정사각형 2개를 만들었으니까 4분의 3을 2로 나눠서 정사각형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철사의 길이를 구합니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고 8분의 3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8분의 3을 정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 4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8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시면 32분의 3. 그래서 답에다가 32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만 풀이 과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풀이 과정으로.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자, 됐습니다. 자, 봅시다. 3번 5리터 들이 물통에 물이 7분의 5만큼 들어 있습니다. 이 물통의 물을 병 4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면 병 1개에 몇 리터씩 담아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여기까지 딱 끊으면 물의 양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의 양.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과정. 자, 그래서 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5리터 들이 물통에 7분의 5만큼 들어있으니까 5 곱하기 7분의 5 하시면 물의 양이 나옵니다. 7분의 25입니다. 대분수로 고치지 않고 그냥 가분수로 두고 계속 계산하면 됩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대분수로 계산하는 거는 맨 나중에 답을 계산할 때만 답을 쓸 때만 대분수로 쓰는 거고 중간의 계산 과정은 가분수로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의 계산 과정은 계속 가분수로. 자, 계속 2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통의 물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병 4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면 그랬으니까 한 개에 몇 리터씩 담아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할 일. 물의 양은 7분의 25고 4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니까 나누기 4하면 병 1개에 담기는 물의 양이 나옵니다. 7분의 25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면 28분의 25라고 28분의 25리터씩 담으면 됩니다. 자, 이제
서윤이가 스스로 해볼 차례입니다. 자, 3-1번 답 정확히 나왔습니까? 해봅시다. 4kg짜리 소금 상자에 소금이 5분의 4만큼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의 소금을 6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몇 킬로그램씩 가져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게 첫 번째 할 일, 이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소금이 5분의 4만큼 5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다. 5분의 16만큼 소금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소금 5분의 16을 6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나누기 6 하시면 됩니다. 5분의 16 곱하기로 바꾸고 6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약분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3으로 고치고 2로 분자분모를 2로 나눠서 이걸 8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15분의 8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15분의 8 답은 15분의 8 이렇게.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요 곱셈에서 분자와 분모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약분을 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자, 중지를 하고 위로 올려서 연습 문제 4번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4번. 민주는 둘레가 2분의 3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민주가 사용한 색종이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알아보시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인데 여기 둘레가 나와 있습니다. 둘레가 2분의 3, 둘레가 2분의 3. 이렇게 둘레가 2분의 3. 자, 둘레가 2분의 3.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한 변의 길이가 나오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단계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사각형은 똑같은 변이 4개가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2분의 3, 둘레의 길이를 4로 나누면 됩니다. 자, 정확히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고 그러면 8분의 3이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 얼마냐 하면 8분의 3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변의 길이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색종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또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이니까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입니다. 88이 64분의 339, 64분의 9라고 정확히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잘 풀고 있습니까? 자, 뭐 합니까? 바로 옆에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빨리 하십시오.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풀어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풀었는지, 선생님이 어디 틀리지는 않았는지 감시도 하셔야 됩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둘레가 1과 3분의 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습니다. 자, 이 꽃밭의 넓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4번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둘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립니다. 둘레를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 이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1번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둘레가 1과 3분의 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니까 정사각형 나누기 4 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가분수로 고치고 3분의 5 곱하기 하고 곱합니다. 곱하기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3, 4, 12분의 5가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 12분의 5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 12분의 5 곱하기 정사각형이니까 또 한 변의 길이 12분의 5를 곱하시면 됩니다. 12 곱하기 12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2 144입니다. 144. 5 곱하기 5 25입니다. 자, 이거 12 곱하기 12 이거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는 4, 2는 2, 1, 2는 2, 1, 1은 1 해서 더해 주시면 144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바로 144로 아는 이유는 외웠기 때문입니다. 서윤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조금씩 외워야 될 게 생기게 됩니다. 자, 지우고 자,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